조지아주에 가이드스톤이라는 게 있는지 아시는 분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도 계셨을 텐데요. 그런 게 있었습니다. 가이드스톤.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원래 어떻게 생겼었는지를 먼저 보여드려야 되겠군요. 죄송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예. 지금 이렇게 가운데 기둥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사방으로 화강암 판넬들이 있고요. 이 화강암 판넬의 앞면과 뒷면에는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8개 언어로 해서 지금 근데 이 언어들이 전부 다 고대 언어들까지 포함, 바빌로니아어라든가 무슨 산크리트어라든가 이런 고대 언어들까지 포함해 가지고요. 약간 8개 언어로 이 문장이 쓰여져 있습니다. 마치 모세의 10계명처럼 10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 지금 이 돌판에 쓰여져 있는 것이 다 10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일단 좀 몇 가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 자연과 영원한 균형을 이루면서 5억 이하의 인류를 유지하라. 인류를 5억 이하로 유지하라라는 게 첫 번째입니다. 이 돌판을 만든 이유가 뭐냐? 이 돌판을 만든 이유에 대해서 이 돌판을 옹호하는 사람들 이야기 뭐냐면, 만약에 무슨 핵전쟁 같은 게 벌어져 가지고 인류가 멸망했을 때 살아남아 있는 마지막 생존자들이 새로운 지구, 새로운 문명을 건설해 가기 시작할 때 어떻게 인류가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을 내어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지침이다. 앞으로 인류가 지구에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더 오랫동안 인류가 지구상에서 번영할 수 있다라는 10가지 지침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이해시켜주고 있고 설명해 왔었습니다. 일단 그 전제를 말씀을 드리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류는 5억 이하로 5억 명 이상 되면 안 된다. 근데 지금 70억이죠. 그러니까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일루미나티에서 그런 말을 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딥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구상의 인류를 10억 정도 수준으로 줄여야 된다라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음모론이 갑자기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첫 번째가 5억 이하로 인류를 유지해라. 두 번째, 번식을 현명하게 안내하라. 번식.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애를 낳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적합성과 다양성을 증진시키라. 이건 뭐냐 하면은 아이들을 그냥 무조건 다 낳는 게 아니라 선별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선별하라라는 이야기죠.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이 우생학이라고 하는군요. 우생학. 그래서 열성인자들은 다 제거해버리고 우성인자들을 더 양산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5억 인구를 만들어라 이겁니다. 네. 이게 아주 인간은 무슨 동물이나 기계처럼 생각하는, 아니 열성인자를 가진 인간은 인간이 아니냐 이거죠. 근데 여긴 좀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가 그거였고요. 세 번째는 살아있는 새 언어로 인류를 통합하라. 그래서 언어로 인간을 통합하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시는 분들은 언어가, 모든 인간이 하나의 언어를 썼을 때 인간들이 어떤 짓을 했는지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인간들의 언어가 이렇게 다양하고 많아지게 됐는지, 여기에는 신의 뜻이 있었다. 근데 지금 이 석판에 있는 이야기는 한 가지 언어로 통합을 해라, 인류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열정,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된 이성으로 다스려라. 좋은 말인 것 같아요. 열정, 믿음, 그리고 모든 것을 절제된 이성으로 다스려라. 그런데 좋은 말인 것 같은데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열정,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을 절제된 이성으로 컨트롤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인간으로서. 그런데 믿음은 얘기가 다릅니다. 믿음은 이성적인 게 아닙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성적이어서 믿는다 그러면 그건 과학이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부분은 간혹은 이성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라는 게 생겨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실인데, 근데 지금 이 석판의 이 문구를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정신세계를 잘못 파악하고 있는 사람인 것 같다. 다섯 번째는 공정한 법과 정의로운 법원으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라. 이건 그럴듯해 보이죠. 공정한 법과 정의로운 법원으로 국민과 국가를 보호하라. 여섯 번째, 모든 국가가 내부적으로 통치하며 외부 분쟁은
국제 법원에서 해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국가의 존재도 인정을 해주겠지만은 국제 분쟁은 그거는 국제 법원에서 해결을 하게 하라. 그래서 이제 국제 법원이라는 조직을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국제 법원이라는 게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글로벌 거버넌스, 그러니까 전 세계를 아우르는 세계 정부라는 것이 만들어져야 가능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는 국제재판소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하찮은 법과 쓸모없는 관리들을 방지하라. 그러니까 하찮은 법 같은 거는 그냥 없애버리고 쓸모없는 그런 공무원들 나오지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 자꾸 비인륜적인 인간적인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것이고요. 하찮은 법이라는 게 과연 뭘 얘기하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쓸모없는 것들을 일단은 방지하라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필이면 거기 표현에 쓸모없는 관리들을 방지하라 이런 이야기가 좀 들어가 있다는 게 좀 그다음에 8번째는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의 균형을 잡아라. 이건 상당히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권리와 사회적 의무의 균형을 잡아라. 근데 그 균형이라는 게 무게중심을 어디에 놓냐에 따라서 균형도 균형 나름인 거여가지고 이것도 좀 해석하기 나름이라 애매합니다. 9번째는 진실, 아름다운, 사랑, 무한한 것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것을 소중하게 여겨라. 이것도 그럴듯하고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진실, 아름다움, 사랑, 무한한 것. 그런데 이거 전부 다 애매한 것들이죠. 이 앞에서 쭉 설명했던 것들은 굉장히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것들을 지향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진실, 아름다움, 사랑, 무한한 것 이것은 전부 상대적이고 애매한 것인데 이것들을 추구하고 또 소중하게 여기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앞뒤가 좀 안 맞는 말이 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하지만 말은 그렇듯합니다. 마지막 10번째는 지구의 암이 되지 마라. 캔서. 암이 되지 마라. 지구에. 인간한테 경고하는 겁니다. 자연을 위한 공간을 남겨라. 자연을 위한 공간을 남겨라. 이 말은 2번 반복합니다. 근데 자연을 위한 공간을 남기고 지구의 암이 돼 지구를 해치지 마라라는 이야기. 인간이 지구의 암적인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거를 지금 경각심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이야기인데 원래 이 석판이 만들어진 거는 1980년 3월 22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석판이 세워지고 난 이후에요. 제가 좀 자리를 비켜드리면 요 자리 여기 보시면은 조그만한 무슨 그 포디움 같은 게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 석판이 사람들한테 어떤 지침이 되게 해달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어가고요. 근데 그 내용에 날짜가 나와 있습니다. 날짜가 R.C. 크리스찬이라는 사람. 근데 가명인 것 같고 그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써놨습니다. 3월 22일에. 1980년으로 되어져 있는데 그때가 어떤 때였는지 한번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 사회에서 이러한 석판의 내용을 만들 수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고 구조를 가진 사람들이었을까 대충 그림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구조물은 종말론적인 사건의 경우 사회를 재건하는 방법에 대해서 8개 언어로 암호화된 지시문을 담고 있다고 BBC에서 예전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수요일 새벽에 폭파됐습니다. 폭파되고 나서 조지아 수사국이 그 폭파되는 장면을 공개를 하고 현장에서 급하게 도망가는 차량 한 대의 모습도 함께 공개합니다. 보시죠. 저렇게 폭파됐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보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렇게 폭파가 돼가지고 화강암 벽 하나가 파괴가 됐고요. 이거는 이제 도망치는 차량을 이 조지아 수사국에서 수배한답시고 이렇게 공개한 겁니다. 차량이 지금 도망치고 있는 모습 CCTV에 잡혔고요. 이제 지역 방송에서 헬기 띄워가지고 지금 파손된 형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4개의 판넬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의 판넬이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공중 촬영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쪽 판넬이 사라져 있는데 바닥에 지금 파편들이 막 쏟아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건 새벽에 벌어졌던 일이었고요. 그날 오후에 결국은 카운티 당국에서 이거 아무래도 안전상 위험하다. 언제 또 안전사고가 발생할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그냥 철거해버리자 해서 철거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게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전부 다 없애버렸고요. 예, 지금 철거해서. 이것을 놓고 지역 검사는 가만두지 않겠다. 범인 반드시 색출해가지고 죄를 묻겠다라고 하고 나왔습니다. 조지아 지방검사는 이 가이드스톤 폭발을 국내 테러 행위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공공기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은 어느 누구의 소유도 아니었었기 때문에 그동안 카운티에서 이것을 소유하고 관리를 해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카운티 소유물이었기 때문에 공공시설이었다. 공공시설을 이렇게 훼손한 것이어서 최고 20년의 징역형이 지워질 수 있다. 가석방도 허락되지 않을 거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게 조지아 주법의 그런 공공건물 파기에 대한 더군다나 폭발 장치를 이용해서 파괴했을 때 이 정도의 형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검찰 측에서 내놓고 있는 것이고요. 일각에서는 이것을 뭐 지침이다, 미래 인류를 위한 지침이다 이렇게 붕 띄워가면서 이건 영국의 스톤헨지가 있고 미국에는 조지아 가이드스톤이 있다. 이게 미국의 가이드스톤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스톤헨지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다른 한쪽에서는 야 이거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세계 질서 명령하고는 완전히 거스르는 사탄이 하는 짓이다. 해가지고 배격하는 그런 서로 간에 지금 양론들이 갑론을박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건과 연루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 나와서 저희가 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는데요. 이 밈인데 밈. 지금 가이드스톤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이너마이트를 들고 있는 사진 아닙니까? 이 사진이 트루스 소셜에 7월 2일 날 공개가 됐었습니다. 7월 2일. 근데 진짜로 폭탄이 터진 거는 7월 6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기 나흘 전에 이게 트루스 소셜에 이것이 올라왔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폭탄이 터졌다. 이게 우연이냐?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올린 사진은 아닙니다만은 누군가가 만들어가지고 밈으로 올린 겁니다. 이 사건 벌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제가 트위터에 보니까 사진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방구를 끼니까 그 방구에 이 돌판이 부서지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가지고 올려놓은 것도 보았는데요. 이런 밈들은 뭐 누구나 다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그냥 돌려볼 수 있는 것이긴 한데 워낙에 이 돌판에 쓰여진 내용들이 이것이 이제 비기독교적이고 반인류적이다 해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전부터 있어 왔기 때문에 이런 밈은 언제든 나올 수 있던 거였습니다. 사실은 다른 데서 찾아본 자료에 따르면은 6월 20일에 이 밈이 이미 트위터에 있었다라는 거죠. 6월 20일 날짜로 트위터에 이것이 올라왔었는데 7월 2일 날 트루스 소셜에 또 똑같은 사진이 올라왔었다. 그리고 7월 6일 날 진짜로 폭탄이 터졌다. 뭔가 연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밈 가지고 그런 의혹 제기하기 시작하면 밑도 끝도 없다라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논란거리는 지금 있기 때문에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어쨌든 이 내용에 있는 내용 자체가 상당히 비성서적인 내용이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연관되어져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주장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했던 선거 후보자들 중에 한 명이 이 스톤헨지, 그러니까 이 가이드스톤을 철거하겠다라는 걸 공약으로 내세운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을 공약으로 내세우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가이드스톤 폭발에 트럼프가 뭔가 영향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을 지금 더 키우는. 결국은 이런 말들이 나오는 건 전부 다 트럼프 나쁜 놈 만들기 기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하는 말들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말들이 퍼지는 것을 혹시 주변에서 보시게 되면은 아셔야 그걸 정확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러한 것은 밈으로 해서 이미 6월 20일부터 트위터를 비롯해가지고 트루스 소셜이니 여러 SNS에 돌고 있던 거였고
그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어떤 영향을 주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걸 좀 분명하게 아셔야 되고요. 이 돌판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 자체가 굉장히 비성서적이고 비인륜적인 그런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비판하는 비판론자들이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있어 왔었다라는 부분도 분명하게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